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제안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각각 포함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는 통합신공항에 조속한 추진, 5+1 미래 신산업 육성과 KTX 역세권 첨단화, 대구시청과 옛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 조성, 섬유염색단지 첨단화, 달빛 고속철도 건설과 경부선 대구도심 구간 지하화,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공강 조성,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추진 등이 포함됐고요. 경북은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가속기 기반 신산업 미래차 산업 육성, 백신 바이오산업 육성 등이 선정됐습니다.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인데요. 모쪼록 반영된 사업들이 새 정부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겠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다부터널 일대 정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흐름 원활합니다. 중부내륙지선 월암 22km 지점 양방향은 차량 이동량 많지만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겠고요. 금호 방향 서대구 4.5km 앞둔 지점은 차간거리 바짝 당겨 이동 중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도로는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오늘 사고 소식 조금 있는데요. 현충로 앞산 내거리에서 삼각지 내거리 방향 앞산호텔 앞에서, 또 두류시장 내거리에서 감삼 내거리 방향 감삼초등학교 건너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달구벌대로 신당초등학교 앞 교차로 신당 내거리 2차로에서 도로공사 진행 중입니다. 공사 현장 뒤로 차량 정체 심합니다. 경대교 동편 내거리는 신호등 고장으로 현재 수신호 중이고요. 국채보상로 MBC 내거리에서 동신교 양방향 교통량 몰리고 있습니다. 동북로 공산수원지 삼거리에서 유통단지 삼거리 방향 좌회전 차량, 또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는 신호 2번은 받아야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화랑로 동대구 나들목에서 강촌마을 지나 효목 내거리까진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김천 7도, 대구 10도, 포항 12도로 어제보다 4도 낮게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 17도, 안동 22도, 상주 25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북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3도, 습도는 81%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계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한 달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열렸던 대구시 의회에서 이번에도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 4인 선거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했던 안에는 이 4인 선거구 7곳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시범 실시 지역인 수성구 을 지역을 제외하면 이 4인 선거구 6개를 2인 선거구로 이 쪼개서 수정안을 냈고 대구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2005년에 처음 4인 선거구를 쪼갠 후에 17년째 늘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열렸던 대구시 의회에서 이를 두고 시의원들 간의 토론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 표결로 진행이 됐고 27명의 시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고, 이 국민의힘 소속의 배지숙 시의원이 이 무효표, 그리고 또 무소속 박갑상 시의원이 기권한 것을 제외하면 2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대구 기초의회 선거는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와 5인 선거구 이 각각 한 곳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 소수 정당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뭐 의결이 됐으니까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네. 이 경북 지역도 오늘 경상북도 의회가 이 선거구 획정의 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애초에 지금 선거구와 같은 안을 선거구 획정위가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4인 선거구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2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큰 변화가 없는 거네요. 네, 네. 4년 전과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서 현지 공무원에게 이 거액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지법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김태호 회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주장이 이런데요. 그 로비 자금을 통해서 상업은행 전환과 본점 사옥 매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네. 공동 피고인들과 범죄 행위를 공모할 신뢰 행위가 좀 형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 김 회장은 범행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 당시 대구은행의 글로벌 본부장 A 씨와 글로벌 사업부장 B 씨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법리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네. 다만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인 C 씨 측은 이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태호 회장 등이 이제 받고 있는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검찰은 이렇게 봅니다. 김 회장 등이 대구은행이 그 2020년 4월에서 10월 사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 특수은행이 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의 로비할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우리 돈 한 41억 원 상당인 미화 350만 달러를 좀 건넨 혐의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 회장 등은 여신 업무만 할 수 있는 특수은행을 만든 뒤에 이후에 이제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범행한 게 아닐까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유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서 이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서 이 로비 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재판은 언젠가요? 네, 6월 15일 오후로 일단 예정이 되어 예, 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는군요.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어제 오전부터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정거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차별금지법 또는 이 평등법과 관련해서 총 한 3가지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 국회에 처음 상정됐던 것이 2005년도였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됐네요. 오래됐습니다. 예. 성별이나 장애, 나이, 가족 형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이 차별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지금 국회에서 이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고 있고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도 있고 네.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회 앞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이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사무실 거잖아요. 안에서 정거농성을 벌이고 있고요. 뭐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 쪽에서도 이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네. 이 농성 해제 여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 교육청은 대학 입학 맞춤형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구 진학 꿈나비를 운영을 합니다. 대구 진학 꿈나비는 이 휴대전화와 같은 이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네. 지역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 또 학부모는 누구나 네이버 밴드에 그 대학 진학 꿈나비라는 것을 좀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대학 진학
대구 꿈나비. 진학 꿈나비 네. 대학 입학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휴대전화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대구 수성구가 욱수동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가 떼죽음을 당한 일과 관련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망월지의 수리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 망월지 생태지역 지정을 두고 둘러싼 갈등이 이것도 참 오래됐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갈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두꺼비 올챙이가 떼죽음한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망월지라면 이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920년대에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좀 알려진 농업용 조소지고요. 그 말씀하셨듯이 국내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입니다. 망월지는 2007년 새끼 두꺼비 200만에서 300만 마리 정도가 태어나서 이동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목격되면서 전국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매년 2월에서 3월쯤 그 인근 욱수산에서 내려온 성체 두꺼비 수백 마리가 망월지에 알을 낳고 되돌아가고요. 네. 이후 몸 길이가 한 2에서 3cm인 새끼 두꺼비 수백만 마리가 다음 달이죠. 이제 매년 5월 중순쯤부터 약 10일 정도 때를 지어서 이 육수골로 옮겨간 뒤에 집단 서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성구는 망월지의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 저수지와 인근 욱수산 일대를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지난해 11월 그 환경부에 생태경관 보전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지금 심사가 좀 진행 중인데요. 예. 두꺼비는 소중과 육상 생태계의 건강도를 좀 알 수 있는 환경 지표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2010년에는 망월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우산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발생한 이 두꺼비 올챙이 떼죽음 사건과 관련해서 수성구청이 수리개 측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건데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네, 이 망월지 일대 지주 등으로 구성된 수리개가 이 수질 개선을 위해 뻘을 청소한다는 이유로 수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다는 게 이 수성구청이 전한 사실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빠지면서 수위가 낮아졌고 저수지가 점점 말라가면서 두꺼비 올챙이들이 폐사하거나 일부는 수초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해 말라 죽었는데 네. 이 수백만 마리의 올챙이 중에 절반 이상이 폐사했다고 수성구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17일쯤부터 망월지에서 물이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수리개에 이 물을 잠궈줄 것을 요청했지만 며칠간 수문을 열고 닫기를 수리개가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25일에는 망월지 일대 절반이 메말랐고 이 양수기, 살수차 등을 동원해서 이 구청이 망월지에 물을 공급하면서 웅덩이 속에 갇힌 올챙이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백경혁 기자 현장을 방문했었다면서요? 언제 갔었어요? 26일에 갔었는데요. 예. 가니까 이제 오전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 직원분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가슴 장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예, 가슴까지 좀 올려오는 길이의 장화가 있습니다. 발 예. 밑에서부터. 그래서 고무장갑 등으로 좀 온몸을 감싼 분들이 이제 대여섯 명이 있었는데요. 이 삭과 뜰채를 들고 저수지 주변을 좀 다니면서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날에 비가 왔었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저수지 3분의 1 가량은 아직까지 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였고요. 갯벌처럼 이제 변해 있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챙이 사체를 좀 치우지 못한 채 저수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많았고 살아있는 올챙이를 이제 물이 많은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구청 직원들이 벌이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이 작업마저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저수지 물로 조금 물이 차올랐기 때문인데 네. 전날 비가 내리면서 이제 다행히 저수지 물이 좀 차올랐지만 올챙이 모습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이 말라 죽은 건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렇군요. 직원은. 예. 근데 그 폴에 빠져서 좀 난감했었다면서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 좀 구조하는 모습을 좀 가까이 가서 취재를 하려다가 예. 한 4-5걸음 정도 내디뎠는데 이게 발이 조금씩 빠지더니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직원분 2분이 좀 저를 구하러 와서 좀 구해주는 바람에 좀 나올 수가 있었는데 네. 제가 좀 요즘 밥을 많이 먹어서 좀 빠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네. 여러분도 펄에 가시면 조심하시길 아 바랍니다. 이게 네. 그
의지대로 잘 안 나오나 봅니다. 전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힘을 줄 네. 수가 없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근처에 가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수성구청이 지주들을 고발할 정도면 양측 간의 이 갈등이 상당한가 봅니다. 네, 이 수리계 쪽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원하고 있고 수성구청은 망월지 보존을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특히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이 갈등이 더 고조가 됐습니다. 네. 지역의 환경단체와 수성구는 망월지가 두꺼비 산란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지주들은 산란지 평가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데도 수성구가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 지주들의 입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수성구청은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망월지 일대가 생산 녹지구역으로 두꺼비 산란지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규제돼 있다는 게 이 수성구청 쪽의 입장입니다. 지금 망월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된 건가요?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 지난해 11월에 환경부에 이제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고요. 그 현재 환경부 산하의 국립생태원이 생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에는 국립생태원이 이 옥수산에서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내려오는 현장을 직접 찾아서 그 정밀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올 하반기쯤에는 그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청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망월지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정이 이렇게 되면 환경부가 일단 망월지와 옥수산 일대에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 두꺼비 산란지와 서식지 등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도 환경부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이 국립생태원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때문에 수성구청은 빨리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이렇게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지 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사실 이 지주들과의 소송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지주들에게 토지를 보상비를 얼마를 줄 것인가 이거 갈등은 있겠지만 이 오래 끌어왔던 망월지 생태 보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리계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유리한 건가요? 그거는 그 수리계 의원들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것 다를 같습니다. 수는 있군요. 예,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 참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오래된 말이 좀 생각날 정도였는데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지주들의 심정 물론 좀 이해는 됩니다만 이 감정이 아닌 구청과 좀 대화로 해결하는 방안이 좀 필요했거든요. 네. 수성구도 이제 지주분들의 소소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두 집단의 싸움에 애꿎은 두꺼비 올챙이들만 죽임을 당한 셈으로 그러네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수성구청은 지주들로 구성된 이제 수리계를 지난 25일에는 이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근데도 이제 대화 청구는 열고 이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굳이 이제 서로 얼굴을 붉히는 단계까지 왔어야 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크긴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구청의 안일한 자세도 이번에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수문이 열렸을 때 그 17일쯤부터 열려서 한 21일쯤에 특히 많이 말랐다고 해요. 그때쯤부터 이제 직원들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이 저수지 수위가 좀 낮아질 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수위가 낮아질 것 같이 보일 때는 미리 좀 살수차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든가 이런 대책을 좀 세웠어야 되는데 이래서 망월지에 물을 적극적으로 좀 공급을 했다면 피해를 좀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구청이 이런 과거부터 생태 보존이라는 이런 정당성만을 내세우면서 이런 수리계 지주들과의 소통에는 좀 소홀해하지 않았나. 그래서 큰일을 그르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이 좀 원활하게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결국 행정이 중간에서 중재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귀담아 듣느냐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5월이 다가오는 이맘때쯤에는 각 학교가 운동회 준비로 많이 들뜨곤 합니다. 대구 남구에서는 야외 체육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동회를 열고 또 함께 즐기는 봉사단이 있다고 하네요. 권미정 리포터가 만나봤죠? 네, 대구 남구 스포츠클럽 소속의 아리아 봉사단은 2020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운동회를 매달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남구구민 체육광장에서 열린 제1회 명랑운동회에 참여했는데요. 화창한 날씨 속에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의 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자, 우리 자원봉사자들 짝 맞추세요. 한 명씩 손 잡으세요. 앞으로 짝꿍 되실 분이에요. 마주 보시고 반갑다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목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첫 번째 게임은 2인 삼각이에요. 2인 삼각 나눠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예요, 발.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화이팅! 뛰어, 순이씨. 대면 이겨라. 대면 이겨라. 대면 이겨라. 뛰어. 지더라도 괜찮다. 대명이 인물이 더 낫다. 오늘 재밌으셨어요? 네, 줄 땡기게 하고. 다음 달에도 함께하고 싶으세요? 네. 지금은 같이 뛰어다니면서 이제 놀 수 있고 같이 활동할 수 있다 그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굉장히 기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네요.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장애인들 야외 활동 참 어려웠을 텐데 이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서 정말 힘이 났겠어요. 네, 맞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꾸준한 성장세였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난 2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대면 운동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아리아 봉사단이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남구 스포츠클럽 김복선 팀장을 통해 들어보시죠. 20년도에 TV를 보는데 장애인 친구가 생활 보조자가 자가격리 됐을 때 혼자 있는 어떻게 옆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친구들 위해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탁구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2년간 탁구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장애인 친구하고 자원봉사자가 2인 1조로 탁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장애인 친구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주위에 이제 다른 분들이 지나가시거나 하면 쳐다보고 수업에 집중을 못했어요. 근데 한 6회 실시했을 때 랠리를 하고 공을 받아치고 하는 모습에 저도 좀 많이 놀랐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문을 닫게 돼서 휴가 날 때 한 달 뒤 친구들과 다시 만났을 때 잊지 않고 잘 지냈냐고 몸 괜찮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장애인 친구한테 위로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대구광역시장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첫해 20년도 했을 때는 장려상을 받았었고요. 21년도에는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리아 봉사단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고 그리고 빈부가 차이 없이 운동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다른 유사기관에도 많이 전파하여 대구시 전체가 잘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조하는 그게 큰 목표입니다. 취지도 참 좋고 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네. 근데 다른 기관에서도 이 아리아 봉사단의 프로그램을 보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남구 스포츠클럽 탁구 동아리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올해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 소감도 들어보시죠. 작년에 장애인분들 탁구 봉사를 좀 했거든요. 그분들이 점점 할수록 몇 달 지나니까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맹 탁구 봉사하는가 했더니만 이번에는 같이 재밌게 노는 거로 하자고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아니 이거 하면은
제가 더 즐겁고 재밌어요. 이게 여기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움직이시는 게 불편하셔가지고 조금 다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데 천천히 조금 조심해서 하면은 다 재밌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하시는 분들이 탁구를 조금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작 하나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계속 할 수 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탁구든 뭐 이런 힐링 체육이든 계속 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남구 체육센터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내야죠. 좋은 일이니까. 하여튼 마음적으로는 저도 그냥 그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다 그런 봉사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네요. 앞으로 재밌게 즐겁게 끝날 때까지 모두 안 다치고 즐겁게 잘 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리아 봉사단과 또 장애인이 함께하는 운동회 계속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운동회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하나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또 운영되길 바랍니다. 네, 선한 영향력은 계속 많이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는데요. 낮 기온은 17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어제보다 더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 계속 유의하시고요.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는 지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의 광장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